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윤곽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번 내각 인선에 대한 총평부터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통상 이제 첫 정부 조각을 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조각 자체가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 방향이나 예. 또 당선자의 이제 철학 이런 것들이 읽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선자와의 거리, 정치적 거리, 개인적 친분 뭐 이런 것 말고는 좀 그런 요소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참 인사 조금 쉽게 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제 지역 통합 메시지라든가 또 이제 정책의 방향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함축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질 못하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사실 사전에 다 말로 제거를 했거든요. 네. 능력 위주로 하겠다. 안배 같은 거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령 여성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배려를 못 받거나 또 이렇게 이 그런 의미들이 부여가 안 되면 그러면 여성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없다. 방향을 읽을 수가 없다. 너무 편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특정성, 특정 지역을 그렇게 사실상 이제 폄훼해버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손쉬운 조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1차 내각 후보자 8명 발표한 거고요. 향후에 이제 10개 부처가 여전히 남아있고 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특정한 정치적 고려나 안배 뭐 이런 것들 없이 실력과 능력 위주로 하겠다는 것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그 실력에 굉장히 치중돼 있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충분히 등용됐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을 상당수 배제한 것으로 봐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국민들께 호평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위주의 내각 인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장관이 등용돼 있는 분들이 19분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없이 강행해서 밀어붙인 그 장관 후보자들이 31번에 걸쳐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차별화된 여소야대 전국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분명히 숙고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상당히 전문성 위주의 안정적인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앞으로 이제 2차 10분의 이제 부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뭐 여성에 대한 부분들 또 아니면 지역적 안배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최종적으로 평가가 될런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 의원께 좀 추가로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태규 의원이 그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사실 뭐 행안부 장관 입각설이 좀 돌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1차 8분에는 이른바 안철수계라는 분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혹시 이거랑 좀 겹쳐서 있는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공동 정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고 또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태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계속 물망에 오르내렸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또 정치인 배제에 대한 그 기준을 사실은 선거 기간 내에 당선인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차 인선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불만과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뭐 본인의 어떤 입장을 저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 부분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저것이 수습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의 입각에 대해서 당선자가 배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벌써 지금 그거는 행안부하고 법무부 네. 장관의 경우는 예, 그거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인사들과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 행안부뿐만이 아니고 다 정치적 중립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각은. 그래서 벌써 정치인 2명 했거든요. 지금 절반도 인선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말은 좀 사실관계하고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력 위주, 능력 위주 인사라고 했는데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왜 지금 내정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거냐. 심지어는 문체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찬양 발언을 글을 직접 기고를 했었던 분이고 또 복지부 장관도 또 결혼이 애국이라는 식의 아주 좀 무지하다 그래야 되네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인사고요. 또 하나 그 이태규 의원이 지금 인수위원을 사퇴하고 입각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것은 저거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거든요. 이태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거론이 됐을 때 그때 소위 윤핵관들이 나서서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그냥 못을 박는 행위들을 했고 그래서 말이 공동정부지 사실상 그 비중과 정치적 역학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좀 왜소해지는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위 이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라고 표현되는 대선 과정의 그런 일들을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얼마 못 갈 거다. 그리고 곧 버림을 받을 텐데. 근데 지금 이태규 의원의 사태는 그런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은 총리 생각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포기한 거냐? 그거는 모르겠으나 은퇴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정치적 희망과 꿈을 갖고 또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총리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해서 선대위원장도 안 한다 해서 지금 이런 것이 조금 균열 조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신호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혹시 좀 말씀 더 드릴게요. 장관 인선에 대한 1차 발탁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일부 발언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력과 능력 또 부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지금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 안철수 위원장과의 어떤 공동정부, 네.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합의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 이태규 의원의 사퇴가 심상치 않은 부분들도 저도 느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제 수습이 될지 또 그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정적인 이제 당대 당의 통합들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전히 아직 통합이 되기 전이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인수위 구성부터 내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으나 저런 식으로 지금 표출이 되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의 그리고 신뢰관계가 여전히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2차 내각 인선 발표할 때 어떻게 비춰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또 지금까지 지명된 분들 또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진행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검수완박. 지금 민주당이랑 검찰 간의 갈등이 좀 전면전으로 약간 치닫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데
검찰이 특히나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오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정부 말기에 지금 180석에 가까운 지금 민주당이 이제 뒤늦게 검수완박을 외치면서 법률로서 저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좀 불순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검찰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해 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겪으면서 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안들이 통과되고 지금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 그것을 제한하면서 시행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뒤늦게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것을 들고 나온 그 배경이 사실 궁금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 전에 공약은 검경수사권 완전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선이 되고 나서 조정으로 변경된 이후에 이제 와서 그것이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저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이제 정권이 계속 연장됐다면 저런 결과가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찰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들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저것이 지금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못하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27개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그것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절차들을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지는 그 검경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19, 20대 때 법사위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법안도 내고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보완 장치와 함께 굉장히 특수한 제한돼 있는 수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 지금과도 여쭤보면은 그 사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호수 총장이 직을 걸겠다고 하면서 배수의 진을 쳤단 말이죠. 이런 부분까지 좀 예상을 하셨는지까지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충분히 예상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은 검찰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긴장되고 어떨 땐 조금 적대적 설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상하게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또 잘 컨트롤이 되는 그게 이제 하나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이냐 아니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검사든 저런 검사든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조직 문화들이 있고 일종의 그것이 이제 권력적 기득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전부 다 그런 스탠스였습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도 청문회 당시에는 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그 파열음이 난 것도 총장 재직 당시에 법무부 장관 등등과 파열음이 난 것도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했듯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야 이러면 안 되,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나섰다는 정치적으로 나섰다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가 했듯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총장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검찰 문화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상된 결과였고요. 이런 평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권성동 내정자가 권성동 원내대표죠. 예, 예.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거는요. 성립될 수 없는 논리예요. 그게 뭐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든 뭘 하든 야당이 된 입장에서 그거를 뭐 수사망을 어떤 건수가 있다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 심지어는 대선불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어긋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친
국민의힘의 이제 반응이고요. 다만 저것이 우선 민주당 의총을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네. 돌파를 해서 갈 수 있을지,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은 재의를 하면서 이제 또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굉장히 어렵고도 면밀한 이런 정무적 관리 과정들을 잘 할 수 있을지, 이것이 오히려 조금 걱정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는 프레임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미 다 끝나가는 과정에서 왜 정권 초기부터 그러면은 소위 주장하는 검소한박을 하지 않고 예. 소위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국회를 그 난리를 피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거의 이제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과정에 저것을 주장하는지,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수사를 제한하고 또 어쨌든 소추 기능을 통해서 수사를 경찰의 일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면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있지만, 어떻게 수사 자체를 완전히 못하게 하는 저런 법안들의 발상들을 내는지, 저는 그것이 검찰 개혁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께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추 사법 제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 없이 졸속으로 거대 민주당의 그 다수 횡포로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 말씀까지 듣겠네요. 내일 이제 민주당 의총이 있고 당내에서도 살짝은 이견이 조금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 저게 민주당 내부가 정말 혼연일체가 돼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과정들이거든요. 그런데 내부 관리가 안 되고 이견이 이제 도출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이제 대통령 사인까지 해야 되는 이런 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5월 9일까지 이것을 할 수 있을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살펴볼 구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화로 이게 다가오지 않기 네. 위해서는 정말 의총부터 시작해서 내부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그게 조금 관찰 포인트이기도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대부분의 나라가 수사 기소권을 그렇게 완전 분리하는 나라가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해석의 여지로 오늘도 뭐 어디 부장검사가 어저께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게 해석을 너무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기소권이 분리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붙이는데 그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한테 그 수사권을 다시 돌려준 영국의 사례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이미 이제 세계의 이제 수사 제도나 이런 기소 제도를 통해서 이미 그거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분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오신환 의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까지 이게 가능할 것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끌어들이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걱정스러운, 과정에서 걱정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저걸 너무 얼토당토하는 논리예요. 이게 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든가, 그거는 오히려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 특히 대선 불복 같은 경우 대선 불복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대선 불복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싶어하는 최 의원님 마음 말씀이 알고는 길어서 해석이 안 오 되죠. 의원님 말씀 조금만 듣고 네, 네. 마무리할게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1차적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완전히 수사를 못하게 막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추기능 중심으로 당연히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형사사법 체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특수한 어떤 특수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검찰이 나서서 합동으로 한다든지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못하게 한다는 그 의도 자체가 더군다나 정권 말기에 갑자기 꺼내든 카드로서는 굉장히 불순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민주당 의총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